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지금 보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매일 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사고가요. 근데 이제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여기 났다 하면은 거의 사망 사고로 이어져요. 지금요. 계속 여기 이 구간에서 뭐든 특별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여기서부터 들어갔나 봐요. 저쪽 횡단보도부터. 저기서 차 쪽에서 좌회전하려고. 여기 농사 짓고 거기서 자나 봐요. 1차선으로 갔기 때문에 차들이 볼 수가 없었군요. 아예 안 보이고 지금 포장해가지고 더 안 보이죠. 그 농기계들이 안 보여요. 뒤에 뭐 등 같은 것도 없고 농기계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위험하죠. 밤에 다니면 아예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죠. 이 뒤에서도 또 한 번 사고가 났잖아요. 여기는 아들이 봤는데 여기 신호등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차선을 탔대요. 들어갔대요. 한쪽에서 이제 좌회전 하려면 저 정도 가가지고 뒤에 보고 이렇게 좌회전 해야 하는데 그냥 저기서 그냥 들어갔나 봐요. 아무래도 이 시골길은 뭐 차량이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들어온 건데 생각보다 차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많이 나나 봅니다. 지금 통행도 저녁에 거의 없고 그 무대포 1차선으로 막 다닌다는 거는. 오늘은 농기계 사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3년간 우리 지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무려 584건이나 발생해서 13명이나 숨졌고요. 27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농기계 사고 봄철 영농이 시작되는 때부터 추수가 끝날 때까지 집중된다고 하죠. 특히 요즘 우리의 농촌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고령농인 가운데 농기계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 사건 현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119 안전센터의 정점현 소방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관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렇게 영농철에는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저희의 어떤 손길을 도움을 기다리는 곳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 관내에서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은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운기 사고였는데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일날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있어서 이곳까지 도착하기 약 한 3-40분, 시골길이라 3-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이쪽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두고 저희가 신속하게 도착을 했어도 어떤 1차적으로 벌써 사고는 진행이 되고 난 뒤였고 또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저희 먼저 도착한 어떤 소방관들이 어떤 응급처치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첫 번째 사고는 그렇게 도착을 했고요. 두 번째 사고는 이제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뭐 거의 농기계가 완파가 된 상태죠. 그리고 운전하신 분은 건너편 도로까지 튕겨져 나가서 의식이 거의 혼미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운전자 차량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고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통제가 되고 심각한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그날 저녁에 사고 난 당일날 한 7시 30분 정도에 어둑어둑해질 때 사고가 났어요. 같은 차량, SUV 차량, 같은 차량과 경운기가 추돌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상 정도 그런 사고였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1시간 30분 뒤에 약 한 150m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생긴 것 같은 SUV 차량으로. 같은 차는 아니죠? 같은 차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무슨 어떤 굉장히 날씨도 더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런 사고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좀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럴까 오늘 저녁에 어떤 그런 좀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출동도 하시나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출동들이 저희는 특히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근무지가 좀 자주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전주 인근 같은 데는 교통사고나 기계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트랙터, 경운기, 이항기, 관리기, 콤바인 등 뭐 다양한 사고들이 저희는 사고를 좀 많이 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사고들이 농기계들이 좀 크다 보니까 사고들이 발생을 했다면 최소한 뭐 중상 정도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그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운기 사고가 좀 많던데요. 경운기가 다른 어떤 농기계에 비해서 좀 조작이 편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떤 쉽게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다 보니까 거의 농기계 사고의 반절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고는 그러면 이제 뭐 주로 콤바인, 뭐 트랙터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트랙터가 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초기 같은 경우 이제 또 이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 벌초 같은 걸 할 경우에 예초기들 작업을 하고 또 아니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논두럭을 잡초들을 제거를 하거든요. 이 예초기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사진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 위치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절단 사고라든가 이런 좀 큰 사고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골길이라는 것이 갓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더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지만 저녁에는 경운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사고가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차량들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서 저녁에는 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이 어떤 그 경운기 운전자를 식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돌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 예, 이게 1차. 그러니까 같은 날 첫 번째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같은 현장에도 막 오르막길이 시작돼서 내리막길로 가는 그리고 앞에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경운기가 야간에 이동을 할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사고들이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를 내기 좋은 곳이고 속도를 줄이기가 좀 어려운 곳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운기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추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같고, 경운기의 그 후미등이라고 할까요? 차로 보면 식별할 수 있는 등 같은 게 있는데 거의 밤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통상적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두의 후미등을 이렇게 달아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반사판이라든가 야광, 표지판 등을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데, 그런 게 이제 농기계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탈색되기도 하고 또는 흙에 묻어서 보이지를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거의 식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해도 어떤 물체 식별이 어렵잖아요. 흡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농기계가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 같은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도 경운기 운전자가 2차선으로 주행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를 경운기 운전자가 발견을 못하는 거죠. 본인은 앞으로 진행만 하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를 모르는 상태고, 또 반사판도 없고 캄캄한 그 시간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일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도 또 앞이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고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이 서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간혹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저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과속 방지해라고 과속 카메라도 있고요. 저쪽에 저희 오다 보면은 이쪽에서도 역시 과속 방지 이런 표시가 있지만은 이런 걸 운전자들이 좀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뻥 뚫린 도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통 편도 1차선인 시골 좁은 길에서도 사고가 납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고 현장 이 도로는 편도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길에 경운기가 나올 수 있을까,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바로 옆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서 마을 주민이 지금 경운기를 운전하신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옆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막 갓길로 들어와서 농기계가 갈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로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속 주행을 하는 4차선 도로에서도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난 19일 9시 50분쯤 이곳이 진안군 진안읍 전곡리인데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인이 숨졌고 SUV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는 그래도 좀 중경상, 경상 쪽에 가깝고 경운기 운전자는 큰 중상 내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운기는 오로지 양쪽 운전할 수 있는 핸들대만 내 몸을 의지를 하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벼운 충격이라든가 또는 길거리에 좀 돌불이라든가 또는 요철 또는 뭐 이렇게 움푹 패인 도로 부분에서도 쉽게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운전대가 꺾여서 자기의 어떤 복부를 치게 돼서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지금 같은 사고는 차량과 경운기의 추돌 사고입니다만 경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의 농민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차와 추돌 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운전을 하다가 이 대부분 시골길은 농로고 또는 경운기가 힘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은 차들이 진행하지 못할 위험한 곳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고들로 이런 지금 여기에서 약 한 사고 지점이 2차 같은 날 저녁에 발생한 2차 지역이 약 한 200m 정도 150m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차종에 의해서 또 1시간 한 반 뒤에 사고가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과속을 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길이 잘 뚫려 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옆에 갓길에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추돌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를 그 신호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건너왔는데 아직도 초록불인데도 차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그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생각해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런 건지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인근 마을의 주민분들을 좀 만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KBS에서 왔는데요. 예. 이 앞에 농기계 사고 난 것 때문에 이 앞에서 혹시 그 CCTV가 저기 있잖아. 여기가요 지금요. 양쪽 주간대가 있잖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문제가 횡단보도도 지금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여기다가 무슨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좀 그게 사고가 좀 덜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구간 공간이 지금 보니까 저기도 있는데 지금 표시가 아예 전혀 그런 지금 내려오는 길에 그 방지턱이 좀 있으면 좀 사고에 좀 덜 날 건데 지금 여기는 계속 사망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이 구간이요. 지금 여기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경운기 사고 아니어도요. 경운기 사고가 아니라도 경운기 일반 차량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건널목이 저쪽 위에 보면 지금 나오는 구간이 두 간디가 있는데요. 전혀 장치가 신호 장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농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오토바이나 이런 게
수시로 돌출이 돼서 그런 사고 많이 나서 지금 자세히 지금 그 교통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사망 사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십 건 났어요. 지금 이 구간이요. 저희가 지금 저쪽 주유소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신호등 버튼을 누르고 예. 초록불에 건너왔는데 저희가 지나오고 나서 아직도 횡단보도는 초록불인데 차량이 멈춰서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속도를 내고 와서 신호등을 보더라도 브레이크 밟기가 어렵고 인적이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내리막길 구간이고 그 저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 면이 그 하속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요. 그 멈추질 않아요. 누르더라도 이게 신호 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변경이 되면은 좀 사고가 덜 났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금 이 차량 속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소리로 듣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제한 속도가 아마 80으로 돼 있는데 한 100 정도 이상 달리는 그 도로가 된 것 같고 이 가운데에서 지금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난 겁니까? 횡단보도를 지나서 지금 저기 사고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를 아마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이 1차선으로 주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고의 어떤 잔해물들을 보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 사람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다 잔해물들이 흩어져 있었고 사고가 난 차량 외에도 바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까지 발생해서 3차 충돌 이렇게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반짝이를 붙였더만 시골에 야광등을 붙여놨어. 그것을 잘 식별을 하라고. 근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러면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갖고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쓰겠더만. 근데 이 노인들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그것이 관리가. 그럼 한날에 깨져버렸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힘들다고. 이게 관리를 기관에도 꾸준히 해준다든지 한번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우리가 밤에 라이트 안 켜고 한 거랑 똑같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띄었을 때 벌써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볼 때는 너죠. 굉장히 어렵죠 그것이 사망 사고 큰 사고 나와버려요. 그것은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서로 간에 운전자도 피하려면서 큰 사고 나버리고 경운기나 이런 일반 농기계 농로 다니신 분들도 그건 때려버리면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큰 사고 나가지고 사망 사고가 이루어지. 차 엔진 소리하고 경운기 엔진 소리 안 들려. 그게 문제예요. 눈에 식별되지 않는 이상 그걸 모른다니까. 소리가 안 들려버려요, 차하고 경운기 소리하고.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역시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 여기가. 그래서 운전자들은 초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위험한 구간인가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고 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휴가철도 내지는 뭐 야간에 이렇게 초행길 시골길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언제 어디에서 경운기가 나타날지 또 농기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갓길에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는 사례들이 간간히 일어나는 걸 보면 특별히 운전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경운기는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운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외지길 또는 시골길, 굴곡이 있는 그런 곳 또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곳에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결여되어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이제 시골 사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또는 어떤 주변 분들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덥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하거나 아니면 새참 때 이분들이 반주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똑같은 농기계도
결국은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바로 사고와 연관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운전은 요즘 그 홍보를 통해서 또는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음주운전은 많이 좀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다면 농기계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좀 스스로가 결여돼 있어서 그냥 뭐 한두 잔 정도 마셔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은 결국 사고로 직결이 되는데 그런 사고를 볼 때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안 농업기술센터 김광수 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김광수입니다. 저희가 팀장님 만나러 기술센터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재복구하는 어떤 현장에 나와 계시다고 해서 이곳으로 좀 차를 돌렸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딘가요? 지금 진안군 북이면 신정마을의 인삼밭에 지금 대민 지원을 나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대민 지원도 직접 하시는군요. 예. 저희 기술센터는 진안군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이제 각 실과서별로 각 면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마을을 가서 이렇게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장님 만나기 전에 우리 소방관 분과 함께 지난 경운기 사고 있었던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 짐작이 갈 정도로 굉장히 차들이 빠르게 다녀갔고 그곳을 경운기가 지나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동시에 일어났고 마을 주민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경운기 사고 아니어도 차량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농철 특히나 반복되고 있는 이 농기계 사고 기술센터의 직원분으로서 그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특히나 고령분이 많으신 농촌 가운데 기기 조작이라든지 대처 능력 일어나는 사고들도 이제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영농철 이전이든 이후든 농기계 사고가 빈번한데요. 이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70대 후반이라든가 그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운전 미숙이라든가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로 주행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도로 주행을 하면서 횡단을 할 때 그런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뒤쪽이든 좌우든 살피는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가고 싶어 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빈번한 사고인 것 같아요. 사상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이 40% 이상이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젊은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진 70대 이후 노인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안전교육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네요. 저희가 진안군에서 각 마을별로 지금 90회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고장 진단도 해주면서 또한 안전교육까지 매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교통사고는 빈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제 작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영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침수로 인해 그 영농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기술센터나 군청 민원실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119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장 수리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여름철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은 농기계도 있겠지만 이 벌초와 관련돼서 예초기 사고가 앞으로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탈곡이 시작이 되잖아요. 추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콤바인 사고들이 의외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볏짚이 속에 이렇게 끼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예를 들면 시동을 끄고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동 켜진 채로 그대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계라서 갑자기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옷까지 밀고 들어가서 팔 부분까지 탈곡기 사고에 끼어버리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 콤바인 역시도 경사진 부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농경영리가 잘 안 된 곳에서는 이 농로가 논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경사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진행하다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는 상황, 그렇다면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한번 이렇게 연습 시험이라도 하시고 각별히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그 시골에 부쩍 많이 늘은 그런 기계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터리로 충전해서 타고 다니시는 그런 이동 수단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사고 현장에 가보면 교통법규나 이런 교육을 전혀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갔을 때 방향지시 등을 켜게끔 기계에는 있지만 그런 걸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해버리시는 거죠. 뒤도 안 보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혹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요즘 보면은 굉장히 전복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 타고 가시다가 논두렁에, 또 이게 걸어가기가 귀찮으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타고 많이 바가나 농가에를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중심축이 흐트러져서 전복되고, 또는 심하면은 어디 뭐 한 2-3m 이렇게 낭떠러지로 굴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